결국은 왜 동맥경화에 비타민 C 쓰느냐, 리진 쓰느냐, 프로린 쓰느냐 그 이유를 지금 같이 훑어본 겁니다. 자, 이건 뭐 신문에 났는데 다시 이런 얘기들은 환자한테 신문에 이렇게 탁 나잖아요. 신문에 건강남 같은 데서 이렇게 나면 여러분 스크랩 딱 해가지고요. 이렇게 딱 코팅 같은 걸 해가지고 딱 모아놨다가 그때 라벨 이렇게 끈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 콜레스테롤, 비타민 C 이렇게 왜냐하면 환자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보다 보세요 하고 딱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약간 저도 여러분한테 지금 잘 아는 내용도 설명하면 설명이 잘 앞뒤가 맞지 않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또 환자한테 설명하면 환자가 나중에 하품한다니까 엉뚱한 생각만 하고 집에 빨리 뭘 사가지고 집에 가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시아버지 얘기하고 시어머니 얘기는 한다고. 그러니까 요거 보세요. 이건 15년 2월 12일 날 나오고도 이거 2월 10일에 자 음식 속 콜레스테롤이 이제는 무해하다. 이제 콜레스테롤 많이 먹으래요. 이 얘기 나왔잖아요. 이 경고 없어지는데 무려 50년 걸린 거예요. 자, 심장 전문의 이 토마스 레비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스톱 아메리카스 넘버원 킬러.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제 1위 살인자를 멈추자.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 사실 비타민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책의 내용은. 그래서 내가 요점을 간단하게 적어드렸어요. LPA는 비타민 C의 대리 역할을 한다. 즉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결합 조직이 형성 안 되는데 LPA가 땜빵질을 하러 간다 이거야. 근데 그때 리진하고 비타민 C를 빨리 써라. 보세요. 2000년도에 이 비타민 C 만드는 효소는 사람에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돌연변이 생쥐에게 C를 공급하지 않으면 동맥벽이 손상되더라고요. 쥐는 원래 비타민 C를 합성해요. 근데 이걸 손상시켜 놓았더니 동맥벽이 손상나더라고요. 비타민 C 못 만드니까 쥐가 동맥경화가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라이너스 폴링은 지금 이 방식을 쓰면 심혈관 질환, 심장 발작, 뇌졸중을 완벽하게 얽혀 있었다고 그때 사망하기 전에 3년 전인가 2년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캔드릭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LDL은 실제로는 LPA다. 즉 LDL에다가 앞에 ApoA라는 것이 하나 더 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단백질 하나. C가 충분하면 LPA는 C의 대리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비타민 C가 충분한데 뭐 LPA가 동원되느냐 이 말입니다. 죽종 형성은 C 농도와 유관하다. 그리고 LPA는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리고 리진은 동맥병에서 콜레스테롤 침착을 방해한다. 콜레스테롤 LPA도 콜레스테롤이에요. 한 종류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동맥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어 죽상경화가 진행될 때 보태어지는 하나의 물질이지 주원인 물질이 아니다. 얘가 동원돼서 갔는데 범죄자냐 이거예요. 불구경 갔는데 그 사람이 방화범이라고 지목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콜레스테롤을. 자, 비타민 C 결핍이 될 때는 비타민 C 2g을 주면 해도 토탈 트리그리스라이드 중성지방이 떨어집니다. 대개 중성지방이 참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스타틴 계열 있잖아요. 스타틴 계열 가지고 콜레스테롤 치료 다른 게 다 떨어지는데 중성지방 참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제가 뭐 회사에 한 200명 있는 영업사원 보수교육에 또 갔더니 다 강의 1시간쯤 얘기 마치고 나니까 질문이 탁 들어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의사들 만나보면은 야, 뭐 콜레스테롤은 잘 떨어지는데 중성지방이 안 떨어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의사들이 이제 영업사원한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그런 사람의 경우는 대개는 설탕을 적게 먹고 비타민C 같은 걸 줘야 돼요. 스타틴 아무리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설탕을 적게 먹어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콜레스테롤치가 높으니까 평상시에 고기 먹지 마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뭘로 배 채워? 탄수화물로 배 채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항상 중성지방치가 올라갑니다. 자, LPA와 비타민 C가 결핍되는 것은 결국은 LPA와 비타민 C가 결핍되면은 결국은 혈중 LPA가 증가된다. 고 LPA는 C 결핍 인디케이터다. 그러니까 피 검사를 해서 LPA가 높으면은 비타민 C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LPA 검사는 미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혈액 중에. 우리나라는 지금 LDL, HDL 검사를 다 하죠. 토탈 콜레스테롤. 자, C 결핍은 혈관벽을 손상하고 죽상경화를 일으키지만은 이 얘기가 이미 1940년도에 캐나다에 있는 병리학자가 보고를 했어요. 1940년도에 했다고. 그래도 뭐 주목받지는 못했어요. 자, 만성 비타민 C는 고콜레스테롤을 초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 비타민 C가 결핍이 되면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채식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비타민 C 결핍이.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다고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게 아니다. 이때 콜레스테롤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콜레스테롤은 인체에 원래 필수 영양소잖아요.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물 시험을 하면 비타민 C 결핍하면 죽상경화의 유일한 원인이 되더라고요. 동물 실험을 통하면 비타민 C가 동물 실험할 때 아무리 콜레스테롤 주고 막 지방을 줘도 죽상경화 안 생기는데 비타민 C만 안 줘도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공급 동물에 C를 투여하면 죽상경화가 떨어지더라. 동맥의 콜레스테롤 침착은 상처가 없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맥에 뭔가 상처 일어나니까 콜레스테롤이 침착한다는 거예요. 즉 LDL 같은 게 침착한다. 또는 LPA 침착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은, 이게 콜레스테롤은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이 말 속에는 콜레스테롤은 임시 땜빵질 하는 중요한 영양물질이잖아요. 그걸 자꾸 죽종 생겨 있으니까 너는 나쁜 사람. 불 끌어갔는데 너는 왜 불 질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2000년도에 이 알로프라는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콜레스테롤은 세균 독소 중화시킨다. 그 재밌는 건요, 동물 실험에 스타필로코커스 같은 이런 스타필로코커스가 만드는 톡신 있잖아요. 세균에서 톡신을 만드는 톡신을 주사를 딱 동물에다가 하면요, 콜레스테롤치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동물 실험에. 그 이유는 뭐냐? 독소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콜레스테롤이 가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즉 낚아채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치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말감 수원이든 아말감 충치 치료하는 환자에게는 다 콜레스테롤치가 높답니다. 그런데 충치를 다 빼니까 콜레스테롤이 갑자기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은 중금속이나 지방성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치가 높아간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은 물론 유전적으로 높은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나이가 들은 사람이 되게 높아지는데, 높은 이유가 뭐겠어요? 나이가 들면 중금속이나 뭔가 해독을 잘 못하니까 콜레스테롤이라 높여서 그것을, 콜레스테롤이 지방이잖아요. 중금속은 항상 축적될 때 어디에 제거됩니까? 지방층에 축적되잖아요. 왜? 그냥 이거 불 안 켜도 됩니다. 간단해요. MgE가죠. 카드뮴도 이가요. 이건 몸에 좋아요. 카드뮴이나 수원 가상 이가라고. 이가면은 얘가 누구하고 그랬으면 지방산에 COOH에서 얘하고 결합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가니까 요 지방이 두 개 가서 결합할 거 아니에요. 지방산이. 그러니까 지방층에 가서 축적할 수밖에. 그리고 한 번쯤 결합하면은 잘 안 녹는다고. 사포리피케이션, 비누화가 일어나잖아요. 불용성염이잖아요. 불용성염. 지방하고 딱 결합하면. 자, 여기에 아플라톡신 노출하면 콜레스테롤이 상승하고 C를 보충하면 하강하더라. 이게 2003년도에 나온 얘기예요. 불과 10년 전 얘기입니다. 이런 논문들이 나와도 사실은 임상하는 데서 이 영향을 미치려면요, 논문이 나오면 임상에서 그렇다고 임상 의사들이 환자 왔는데 콜레스테롤 높다고 콜레스테롤 당신 쓰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의사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니까 암이 증가하고 과격 행동이 늘어나고 사건, 사고, 사망이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좋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제 설탕이 심혈관 질환에 독립된 위험인자다. 이건 말씀드릴 거예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되면 세포 속으로 비타민C 흡수가 억제되어 죽상경화, 심장병을 초래된다. 자,
이게 지금 수치가 막 복잡한데 이거 지금 하나하나 안 봅니다. 저는 항상. 이게 뭐 제목이 뭐냐면 심혈관 위험인자예요. 자, 심장병의 위험인자에는 왼쪽에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인슐린이 높아도 문제고 철분이 높아도 문제고 뭐 C 리액티브 프로테인, 피브리노겐, 여기에 LDL, 스몰 파티클 LDL, 중성지방, 호모시스테인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치가 이보다가 높으면은 하여간 심장병 잘 걸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의 인디케이터. 딱 환자가 왔을 때 피 검사에서 이게 높으면 당신은 심장병 걸리기 쉬운데 진단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LPA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는 뭐 비타민 C에 대한 아마 아주 인수적인 주장 같아요. 이 뭐냐면은 미국이 1970년대부터 오히려 미국의 심장병이 줄었어요. 여기 심장질환이 줄었어요. 관상동맥 질환도 줄고 총 하여간 심혈관 질환은 줄었다고. 그런데 이 뭐라고 그러냐면 라이너스 폴링이 비타민 C와 감기라는 책을 쓰고 미국 사람이 비타민 C를 굉장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참고하세요. 심장병의 주범은 삼겹살보다 설탕, 밀가루 음식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사들이 금년도에 1월 28일에 포화지방 무해 논란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포화지방은 나쁘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불포화지방은 좋다고 돼 있다고. 그리고 가령 올리브유, 일가불포화지방산이라고. 올리브유는 일가불포화지방산이 다 좋다고 돼 있어요. 근데 왜 다가불포화지방산은 나쁘냐? 다가불포화지방산은 결합 안 한 기가 많으니까 산화되기 쉽잖아요. 포화지방은 산화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비유하면 이럽니다. 포화지방은 이제 못생긴 돌쇠고 뭐 별로 관심이 처녀들 관심이 없어. 근데 불포화지방산은 잘생긴 사람이야. 그럼 뭐 주변에 자꾸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상처받기 쉽다고, 상처받기. 그러니까 과거에는 불포화지방산이 콜레스테롤치를 떨어뜨리고 신환기 질환을 안 걸린다, 예방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오히려 다가불포화지방산이 문제다. 왜? 산화가 되기 때문에 또 트랜스 지방으로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근데 포화지방은 전혀 중립이다. 포화지방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 특히 소고기를 가지고요. 자꾸 소고기를 가지고 순환기 질환에 걱정을 해서 소고기 잘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주 넌센스예요. 돼지고기의 성분에 돼지고기가 갖고 있는 지방의 반이 올리브유예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포화지방으로 들어있죠. 불포화지방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소고기 참 재밌어요. 여러분 소고기 이러면은 항상 스테아르산이 주성분이잖아요. 이게 한 20% 될 거예요. 소고기에 갖고 있는 것 중에. 그 다음에 뭐 팔미트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포화지방이에요. 그럼 소고기는 보통 이제 이게 포화지방이 많으니까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러는데만 이 스테아르산은 참 탄소수가 18개예요. 이거 완전 포화예요. 얘는 재밌는 게 우리 몸에 가서 뭐가 됐냐면은 요 올레산도 탄소수가 18개예요. 자, 스테아르산도 18개, 얘도 18개예요. 올레산. 올레산은 필수지방산이 아니잖아요. 올리브유는 필수지방산이 아니잖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몸에서 합성한다는 얘기잖아. 뭐에서 합성하는데? 스테아르산에서 합성하잖아. 이 효소는 우리한테 있단 말이야. 근데 리놀레인은 일가잖아요. 참 이가 불포화지방산이잖아요. 얘를 만드는 효소는 없는 거야. 예?
없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외부에서 먹어야죠. 또 리놀렌산도 삼가불포화지방산, 탄소수는 다 18개, 이것도 18개, 리놀렌산도 18개라. 그러니까 그걸 필수지방산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고기 속에 있는 스테아로산은 제일 포화지방 중에, 소고기 포화지방 중에 제일 많은 게 스테아로산이에요. 근데 그건 뭡니까? 내 몸에 들어가서 올레산 만드는데 왜 나빠?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심장병의 주범은, 즉 포화지방은 무해하고 삼겹살보다는 오히려 설탕이나 밀가루 음식이다. 자, 여기에 이제 그림을 보세요. 타임지의 카바 스토리에 나오면요, 이 타임지란 잡지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운동, 의학, 과학 모든 것을 압축해가지고 한 주일에, 이게 주간지잖아요. 한 주일에 한 번 탁 나오는데 아주 압축해서 나와요. 영화 배우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유명한 아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인데, 이렇게 카바 스토리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어떤 판단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984년도의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타임지 카바가 콜레스테롤을 딱 해놓고, 이거 뭡니까? 약간 찡그린 얼굴이잖아요. 먹지 마시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15년 지난 다음에 웃는 얼굴로 딱 바뀌었잖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콜레스테롤, 과거에는 콜레스테롤 해고 이거 배드 뉴스, 콜레스테롤 참 나쁘다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 해놓고는 15년 지난 다음에 굿 뉴스, 콜레스테롤 마음대로 먹었어요. 이미 99년도에, 지금부터 15년 전에 한 얘기예요. 타임지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밑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이거는 자,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동안에, 발전하고 있지만은, 이 말이죠. 의학적 관심, 치료는 전혀 발전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과학은 발전하는데 의학은 발전하지 않아.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이건 좀 이제 숨 돌리라고 제가 그려놨습니다. 자, 원래 1950년도에 이 안셀 키즈라는 사람이 콜레스테롤 이론을 먼저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원수가 된 거예요. 지금부터 60년 동안에. 50년대 안셀 키즈가 버터 먹지 마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2014년도에 역시 타임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버터 먹어도 돼. 먹어. 오히려 명령적으로 했잖아요. 버터 먹어라. 그러니까 양반 버터 먹어라. 그러니까 의학 비평가가 뭐라고 하는지, 이 중간에 그림을 제가 여러분 좀 약간 좀 피식 웃으라고 제가 이 그린 겁니다. 모릅니까? Eat both. 그래서 엉덩이나 먹어, 이 말이에요. 이 좀 야유하잖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같이 버터 먹지 말라고 그러더니 지금 먹으라는 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코믹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터는 왜 포화지방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안 미국에서는요, 50년대, 60년대에 버터 먹지 마라 그리고 마가린 먹으라고 막 선전을 했습니다. 마가린 왜냐? 원료가 원래 식물성에서 이놈을 수소화시켜서 가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만든 것이 식물성이니까 버터는 동물에서 나온 거니까 나쁘다. 식물에서 나오는 건 좋아. 했는데 나중에 봅니까? 버터는 참 마가린 완전히 그냥 트랜스 지방 덩어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코믹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비타민C 몇 장 덜 한 게 이겁니다. 비타민C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한테는 그냥 항상 잡수라. 그러니까 남편분이나 중고등 학생이나 시험 치는데 항상 스트레스 받으면은 다른 거 그냥 비타민C 수용소인데 이왕재 교수 저것만 따라도 하루에 10g 먹어도 되는데 뭘 걱정하세요. 학생들, 수만 쉬는 학생들한테, 중증 환자, 심한 스트레스, 수험 준비,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비타민C 많이 권장하라. 지난 시간에 이거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탈모하는데도 비타민C가 도움이 된다. 또 이외로 이렇게 손톱이 말이죠. 원래 이건 손톱에는 아연이나
다른 비오틴 결핍에서 저는 비타민 C 결핍에 의해서도 손톱이 이렇게 아주 얇아지면서 하늘을 거꾸로 쳐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손톱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럴 때도 왜? 손톱도 이게 결합 조직이잖아요. 또 멍이 잘 들고 비타민 C가 결핍되면은 또 이런 멍이 잘 들죠. 비타민 C 없으면 또 이렇게 점상출혈 같은 게 자반증 같은 게 이렇게 자꾸 피부에 뭔가 이렇게 바늘에 찔린 것이 이렇게 이거는 바늘에 찔린 듯한 점상출혈 같은 게 온다 이거죠. 이건 자반 같이 오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괴혈병에서 나타나는 이런 초기 이런 거. 우리로서는 봐서는 잘 모르겠죠. 이게 뭔지. 자, 물론 이게 대표적으로 괴혈병에 여기 보면 잇몸이 여기에 이렇게 혈관이 형성되어 모세 혈관이 형성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직이 괴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여기 쪽 부분이. 근데 비타민 C 이거는 뭐 회사 팜플렛에서 제가 옮겼는데 자, 500mg을 포도로 먹으려면 29송이 먹어야 돼. 사과 42개 먹어야 돼. 바나나 42개 먹어야 돼. 딸기 이만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타민 C 우선 알약으로 1g은 먹으세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약국을 하는데 사실 이런 자료들을 이제 오면은 잘 이렇게 모아놨다. 요새는 뭐 칼라로 해서 재밌게 만들어놨다가 여러분 이 코팅 딱 해가지고요 환자들한테 아무리 그렇지만 사과 42개 먹어야 500mg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근데 맹점은 비타민 C 열심히 권해봐야 여러분 잘못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왜 비싸냐고. 자, 그러니까 잘 하세요. 요게 지금 요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비타민 제제의 미네랄 폼, 중성 내지 약알칼리인데 보통 비타민에는 소듐 아스코베이트, 칼슘 아스코보네이트 그냥 참고하세요. 우리나라에 뭐 너무 포타슘 아스코보네이트, 마그네슘 아스콜베이트, 그다음에 아스콜빌 팔미테이트를 그러니까 지방산하고 결합을 했는데 이거는 식품 첨가제나 화장품 또는 이렇게 피부 외용제로 할 때는 지방하고 첨가를 시켜요. 팔미트산 같은 게 탄소수가 16개잖아요. 그 아스콜 비타민 C하고 결합한단 말이죠. 이걸 에스테르 비타민 C라고 그래요. 에스테르화한 거죠, 이제. 그다음에 디포소말 C, 포스포리피드와 결합한 경우 이거는 경구로 쓸 수 있고 혈중 농도 유지하는데 우수하다. 벌써 이래 되면 디포소말 C 하면 이건 좀 비싸니까 우리로서는 쓸 수 없는 거죠. 예, 조금 쉬었다 하죠.